그리스의 영웅들이 뭉쳤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일 때문에 모였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아손은 아이손의 아들로 아이손은 이올코스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올코스의 왕이었던 크레테우스가 죽은 뒤 삼촌인 펠리아스에게 왕좌를 뺏기고 마는데요. 펠리아스는 어린 이아손이 성인이 되면 왕위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이손은 성인이 되어서도 펠리아스는 왕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손은 필라코스의 공주 알키메데와 결혼하여 이아손을 낳게 되는데요. 펠리아스에게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아손이 죽었다고 속이고 그를 몰래 켄타우로스족의 현자인 케이론에게 양육을 부탁합니다. 시간이 지나 장성한 이아손은 펠리아스에게서 아버지의 왕위를 돌려받기 위해 이올코스로 향하는데요. 펠리아스는 이전에 이미 신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쪽이 맨발인 사내가 나타나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신탁이었는데요. 신발을 한쪽만 신은 사내라니 신탁이 아니어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아손은 이올코스로 가는 도중 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노파는 이아손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아손은 갈 길이 멀었지만 노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를 얻고 강을 건너갑니다. 이때 그는 강을 건너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마는데요. 사실 그가 업어줬던 노파는 바로 헤라 여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아손 앞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펠리아스가 헤라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인데요. 펠리아스는 자신의 어머니를 못살게 굴던 괴물을 죽이러 헤라 신전원까지 쫓아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헤라에 대한 숭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녀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어쨌든 펠리아스가 받은 신탁대로 이아손은 한쪽 발은 맨발인 채로 이올코스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펠리아스는 신탁 내용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쪽 신만 신은 사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아손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들어온 이아손은 펠리아스에게 자신이 아이손의 아들이며 왕위를 되찾으러 왔다고 밝히는데요. 펠리아스는 이아손에게 왕위를 돌려줄 테니 콜키스의 황금 양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콜키스에는 절대로 잠들지 않는 아레스의 용이 있었는데요. 그 용이 바로 황금 양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아손이 절대 살아올 수 없는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는 펠리아스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인물들이 바로 그리스의 네로라 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였던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케우스, 두말하면 입 아픈 그리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 트로이 전쟁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였던 펠레우스, 트로이 전쟁에서 뇌생남으로 활약했던 오디세우스의 아버지 라에르테스, 하데스도 울린 아름다운 연주로 유명했던 오르페우스, 유일한 여성 참가자였던 아탈란테와 헤라클레스의 친구였던 미소년 할라스까지. 이올코스에서 집결한 영웅들은 아르고호를 타고 출항하는데요. 아르고호는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만든 50개의 노가 달린 거대한 배였습니다. 아르고호의 뱃머리는 신성한 떡갈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아테나 여신이 직접 이 뱃머리에 예언 능력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아르고호 원정대는 가장 먼저 렘노스 섬에 도착하는데요. 렘노스 섬은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여자들밖에 없는 섬이었습니다. 영웅들은 여자들밖에 없는 섬에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본분을 망각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헤라클레스가 원정대원들에게 본분을 잊은 거냐고 한 소리를 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영웅들은 다시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출항을 하는데요. 영웅들은 항해 도중 이름 모를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의 주민들은 원정대원들을 공격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공격받았던 원정대원들은 섬의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프리기아의 여신 키벨레가 분노하게 되는데요. 분노한 여신은 배가 출항할 수 없게 바람을 먹게 합니다. 아르고호의 예언자 몹소스는 여신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다시 출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낸 뒤에야 다시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르고호 원정대는 콜키스에 도착하는데요. 하지만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는 황금 양털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콜키스의 왕은 황금 양털을 내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거는데요. 불을 내뿜는 황소의 멍에를 씌워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뿌린 다음 거기서 자란 병사들과 싸워 이긴다면 황금 양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아손은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는데요.
이때 이아손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몰래 도와줍니다. 헬리우스의 손녀이자 마법에 능했던 메데이아는 자신이 황금 양털을 얻게 해주면 자신과 결혼해서 이올코스로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이아손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메데이아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아손은 메데이아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얻고 콜키스를 떠났는데요. 이때 메데이아는 자신의 남동생 암시르토스를 아르고우에 데리고 탑니다. 황금 양털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아이에테르 왕은 출항하는 아르고우를 쫓아가는데요.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메데이아는 남동생 암시르토스를 죽여 바다에 던집니다. 아이에테스 왕은 바다에 던져진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아르고우 추격을 포기했고, 이 덕분에 아르고우는 무사히 콜키스를 벗어나게 됩니다. 황금 양털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은 출항할 때와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들은 세이렌의 섬 앞에서 발이 묶이게 됩니다.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잡아먹던 반인반수였는데요. 하지만 오르페우스의 연주로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올코스로 돌아가는 길에 이아손은 아버지 아이손과 어머니 알키메데가 펠리아스에게 속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펠리아스는 아르고우가 침몰하여 이아손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이손과 알키메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올코스에 도착한 이아손은 약속대로 왕위를 넘겨달라고 했지만 펠리아스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왕위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아손은 과연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왕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의 영웅들을 모아 왕위를 되찾으려고 했던 영웅 이아손. 그는 펠리아스와의 약속대로 황금 양털을 가지고 왔지만 황금 양털을 가지고 오면 왕위를 돌려주겠다던 펠리아스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이아손의 어린 동생인 프로마코스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이아손은 복수를 다짐한 채 메데이아와 함께 코린토스로 피신하는데요. 메데이아는 남편 이아손을 돕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신분을 숨기고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접근하라고 하는데요. 이아손은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시키는 대로 신분을 숨긴 채 펠리아스 딸들에게 접근합니다. 함께 간 메데이아는 늙은 사람을 회춘하게 하는 마법이 있다며 펠리아스의 딸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그녀들 앞에서 메데이아는 늙은 양을 펄펄 끓는 솥에 약초와 함께 넣고 끓이는데요. 잠시 후 솥에 들어갔던 늙은 양은 어린 양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펠리아스의 딸들은 메데이아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를 솥에 넣고 약초와 함께 끓이는데요. 하지만 펠리아스가 다시 살아날 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이아손은 왕위를 되찾나 싶었지만 그의 악행이 밝혀지면서 이올코스에서 추방되는데요. 이올코스에서 추방된 둘은 또다시 코린토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추방되긴 했어도 둘은 메르메로스와 페레스라는 아들도 낳고 꽤나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아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데이아와 두 아들들과 함께 잘 지내는 이아손에게 어느 날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혼담을 슬쩍 건넵니다. 알다시피 이아손은 메데이아와 이미 결혼하고 아들들도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콜키스 출신의 메데이아와 그리스인인 이아손은 결혼할 수 없다는 게 크레온의 주장이었습니다. 코린토스의 권력이 탐났던 이아손은 코린토스의 공주 글라우케와의 혼담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소식은 메데이아에게도 전해집니다. 아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동생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분노한 메데이아는 결혼식 날 입을 글라우케의 신부복에 독을 바릅니다. 그러고는 이아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들을 죽이고 떠나는데요. 결혼식 당일 옷에 묻은 독 때문에 글라우케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고 맙니다. 그녀의 아버지 크레온 역시 그녀를 구하려다 함께 죽고 마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이아손. 그는 매일을 절망 속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아르고우 아래서 잠이 듭니다. 아르고우 아래서 잠을 자던 이아손은 아르고우의 썩은 들보가 쓰러져 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판 어벤져스의 리더였던 이아손. 영웅들의 리더가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간 메데이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데이아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게우스와의 사이에서 메도스라는 아들도 태어나는데요. 새 남편을 얻고 서로 아들도 낳고 이제 좀 평화롭게 사나 싶었는데 사실 아이게우스는 영웅 테세우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몇 년 동안 아들이 없던 아이게우스는 메데이아와 결혼하기 전 친구의 딸이었던 아이트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와의 하룻밤을 뒤로 한 채 아테네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장성한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찾아 아테네로 향합니다. 아테네에 입성한 테세우스를 본 메데이아는 단번에 그가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눈치채는데요. 테세우스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입지가 위험해질까 걱정했던 그녀는 테세우스를 모함한 뒤에 몰래 독이 든 술을 먹여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챈 아이게우스의 방해로 그녀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테세우스를 죽이는데 실패한 메데이아는 아들인 메도스를 데리고 고향 콜키스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돌아갔을 때는 숙부 페르사스가 아버지인 아이에테스를 죽이고 콜키스의 왕위를 차지한 뒤였는데요. 이를 본 메데이아는 그를 죽이고 콜키스의 왕위를 되찾습니다. 이후 콜키스의 왕좌는 메데이아의 아들 메도스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인과응보의 세계였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유일하게 평탄한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메데이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